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의 데이터베이스 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저장소를 만드는 기능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만들기 기능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과정은 4단계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머릿속으로 이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자꾸 그려보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XML 레이아웃에다가 이렇게 두 번째 줄에 테이블 만들기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를 위한 이렇게 버튼과 입력 상자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만들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입력 상자에 들어가도록 했죠. 자, 그럼 이제 mainActivity.java로 가서요. 자, 거기에 기능을 한번 붙여봅니다. 자, 일단 입력 상자 하나 더 늘었으니까요. 자, 입력 상자를 edit text 2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자, 요 edit text라고 하는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r.id.edit text 2로 find view by id 찾아서 자, edit text 2 변수에 할당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버튼이니까요. 자, 요 버튼 이벤트 처리하는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r.id.button 2 변수도 button 2로 바꾼 다음에 클릭을 했을 때 처리하는 코드를 한번 변경을 해봅니다. 두 번째 버튼은 이제 테이블 만들기죠. 테이블 만들기부터는 SQL문을 실행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SQL문을 실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오픈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앱을 실행할 때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돼야 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픈 데이터베이스는 매번 한 번씩 앱을 실행을 하자마자 한 번씩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버튼이 자, 이렇게 자, 클릭이 됐을 때 자, edit text 2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거는 테이블 네임이 됩니다. 이렇게 자, 테이블 네임이 되고요. 이 테이블 네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호출하도록 할 겁니다. 그거를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하고요. 테이블 네임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전달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밑에다가 메소드를 정의를 하죠. public void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고요. 파라미터로 테이블 네임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전달받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로그식으로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println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create table 호출됨이라고 해서 이 메소드가 정상적으로 호출됐는지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첫 번째 버튼을 먼저 눌러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변수에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저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정상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둬야 되니까 if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널이 아니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책에서는 이 체크를 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체크를 해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가 예외 처리, try catch로 묶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추가로 더 해보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널이 아니라면 자, 데이터베이스 점 해서 자, exec SQL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SQL문을 실행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결과값을 받지 않아도 되는 SQL문이 있으면 이걸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만들기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인서트하는 단계까지는 자, 여기 이 exec SQ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SQL문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SQL문을 별도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책에서는 바로 넣었지만 우리는 여기다가 string SQL이라고 해서 SQL문을 자, 변수에 할당을 한 다음에 exec SQL에 전달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create table SQL문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SQL문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 기본적인 내용 이 책에 있으니까요. 그 설명을 한번 보고 그냥 따라해 보시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SQL문에서 테이블을 만들 때는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뒤에 테이블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꼭 여기 띄어쓰기를 하셔야 돼요. SQL문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 띄어쓰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create table 한 칸 띄우고 플러스 테이블 네임을 해주시면 자, 그러면 create table 테이블 네임에서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갈 거는요. 테이블의 칼럼이 어떻게 될 거냐. 자, 엑셀의 시트를 생각을 하면 각각의 칼럼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칼럼에 대한 정보 여기다 한번 넣어보죠. 자, 소괄호를 붙이고요. 소괄호 뒤에 칼럼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괄호 뒤에 먼저 우리 name이랑 이름과 전화번호, 그 다음에 나이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name이라고 하는 게 칼럼 이름이 되고요. 그거에 타입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텍스트, variable 캐릭터라고 해서 var, char로 입력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좀 더 단순하게 해보려면 텍스트라고 입력을 하면 좀 더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텍스트, name이라고 하는 칼럼, 그 타입은 텍스트라는 거죠. 그 다음에 age라고 하는 거는 인티저, 인티 또는 인티저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자, 숫자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바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해봅니다. 책에서는 폰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텍스트로 이렇게 저장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자, 요거 말고 id 값도 만들 수 있어요. 이 id는 자, 밑줄 긋고 id라고 하는 게 내부적으로 생성되는 id입니다. 그래서 밑줄 긋고 id를 만들고 자, 이게 인티저라고 하고 그 다음에 primary key라고 하면 key가 됩니다. 우리가 key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게 고유값이 들어가서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가 된다는 거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키 값을 만들어주고 필요하면 인덱스를 만들어줘야 조회할 때 속도가 충분히 나게 됩니다. 성능에 문제가 없겠죠. 그다음에 auto increment라고 하게 되면 자, 콤마를 주면 되겠죠. 그러면 밑줄 긋고 id라고 하는 값이 하나 자, 칼럼이 되겠죠. 그게 생성이 됩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의 SQL문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exec SQL로 실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exec SQL로 실행됐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실행된 경우가 될 테니까요. 그 밑에서 println이라고 하고요. 자, 테이블 생성됨이라고 로고를 찍도록 합니다. 그리고 else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할 수 없는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println이라고 하고요.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자, 오픈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으니까요. 자,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서 자,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자, 앱으로 실행을 해서 자, 첫 번째 단계 데이터베이스 오픈은 매번 눌러야 된다 그랬죠. 이게 새로 실행이 된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오픈이 돼야 그 다음에 SQL문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오픈, 그 다음에 1 테이블 만들기 하면 테이블 생성됨까지 정상적으로 실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3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activity main.xml로 가서요. 아래쪽에 텍스트 탭을 누르고 이제 이 부분을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복사해서 스크롤 뷰 위쪽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버튼을 버튼 3이라고 아이디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3단계로 해봅니다. 3, 이번엔 뭐예요? 데이터 추가하기라고 해봅니다. 자, 그리고 입력 상자도 자, 이걸 바꿀 텐데요. edit text 3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걸 하고요. 데이터를 우리가 추가할 때 자, 3개의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자,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입력하도록 한번 해볼 겁니다. 이름은 뭐예요? 자, 만약에 걸그룹이라고 하면 소녀시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그걸 입력받아서 자, 전달받아서 입력하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번에는 edit text 4라고 하는 아이디로 바꾸고요. 나이 값을 입력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20이라고 하는 걸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입력 상자는 edit text 4라고 하는 걸 넣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010, 1000번에 1000번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자, 4가 아니라 5가 되겠네요. 그죠? 아이디를 고유한 값으로 하려면 edit text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숫자 값만 입력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input 타입을 여기 있는 기본 텍스트 퍼슨 네임 뭐 이런 것들 넣는 게 아니라 자, 넘버라고 하는 걸 넣을 수 있겠죠. 넘버 데시멀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탭으로 가보면 자, 요런 모양이 되네요. 아이고, 근데 첫 번째 버튼이 어떻게 돼요? 자, 아래쪽에 공간을 그냥 확 차지를 해버리죠. 자, 이게 이 공간이 많이 안 남으니까 자,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요런 형태로 된 거, 자, EMS10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를 한번 빼볼게요. 자, 여기도 EMS10 빼버리고요. 자, 여기도 EMS10이라고 하는 자, 속성을 한번 삭제를 해봅니다. 자, 디자인 탭으로 가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입력 상자의 공간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그 안에 내용물에 맞춰서 자, 입력 상자가 좀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3단계를 위한 자, 그 화면을 만들었고요. 이제 이 데이터 추가하기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 상자를 이제 3개나 추가를 했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가지고 자, 데이터를 자, 저장소에 추가하도록, 저장소 안에 테이블이겠죠.
그 저장소 안에 테이블에다가 추가를 하도록 자,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해서 자, 만들어 볼게요.